개묘년이라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개수라는 것에 대한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개묘란 무엇이냐, 개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고전에서 설명을 다 해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개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 이것만 알면 우리는 개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개수라는 것은 10개의 천간 글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수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개수의 앞에는 얘네들이 있죠. 천간에서 맨 마지막 글자죠. 오행으로는 수기운이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개수를 얘기할 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기로는 언제예요? 겨울입니다. 방위로는 북이에요. 음의 기운 중에서는 가장 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월간별 운세 같은 데서 얘기를 할 때 개수를 야갔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내가 개수를 뭐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야갔냐면은, 개수라는 것은 천간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약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약은 거잖아. 모르는데 약을 수가 있나? 바꿔서 개수는 천간이라는 이 우주의 만물들이 세상에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개수는 무토랑 합을 하죠. 무게 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토는 뭐예요? 얘는 토죠. 개는 수고. 우리가 넓은 땅을 무토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넓은 땅 위에다가 물을 엎지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땅에 퍼져 가다가 스며들죠? 넓게 퍼져요. 그러면은 모든 땅에 만약에 이 개수가 다 비가 내려서 쫙 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원래 땅이에요? 개수가 다 머금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것이냐? 땅이 변질됐잖아요. 개수에 의해서. 이거를 개수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이 무주 만물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보통 사주에서는 수가 많으면 똑똑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사주에서 그럼 수가 없는 사람이 멍청하겠어? 수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 수가 없다고 멍청하겠어? 수가 있다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야. 그러면 왜 개수가 똑똑하다고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뭐겠어? 왜 똑똑하다고 얘기할까? 똑똑이라는 뭘까? 근데 우리가 뭘 모르면 내가 똑똑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정의를 이미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면 더하라. 지혜를 얻고자 하면 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 노자가 했습니다. 노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게 지식이 똑똑한 거야, 지혜가 똑똑한 거야? 보통 지혜로운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수가 똑똑하다는데, 수가 똑똑하다는데 수의 똑똑함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해 봤을 때 빼는 거죠. 음은 뭐야? 그래서 음의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수가 음기잖아요. 음의 역할은 뭐야? 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의할 필요가 없지. 이미 이런 선현들이 다 정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사주를 얘기할 때 수를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하는 것,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것. 수라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가시키는 거, 다운시키는 거, 하강 운동하는 거. 화라는 것은 상승 운동을 하는 것. 지식은 화가 되고 지혜는 수가 된다. 그러면은 화라는 것은 뭐예요? 목생화로서, 여름이죠, 계절로는. 목생화, 봄이라는 것을 지나서 목생화로 찬란한 여름의 경험이 누적된 지식의 산물이다. 누적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수라는 것은 뭐냐? 금생수로서 불필요한 것을 금극목으로 걷어내서 금생수로 필요한 핵심만 남아있는 게 수인 거예요. 사주에 개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쓸데없는 걸 안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수도 되고 자수도 되겠죠? 이건 알지, 내가 설명 안 해도. 그러면 사주에서 개수나 자수가 있다면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덜어내고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맞지 않는 거를 버리고 효율 비효율을 따져서 비효율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벗어나는 거, 그것을 내가 덜어내서 깨달은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거가 개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월이라면은 내가 천간에 있는 거나 다름없지만, 월에는 없지만 지지에 어딘가에 자수 정도가 있다라고 치면은 내가 그냥 그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만약에 월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정돈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사람, 이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의미를 해석하니까 이렇지, 이걸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를 정리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들은 다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개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걸 어떻게 더 정리를 해? 사주에서 개수나 자월생, 자수, 쥐띠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이 엉망진창이야.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 무언가를 빼내기 위해서. 너무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얘기하면은 너네는 인생들이 정말 피곤하고 엉망진창이구나. 너네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당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나가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계면연이 왔으니 정말 자기 인생을 정리되지 않고 이제까지 쌓여온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개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운에서 온 개수와 사주에 있는 개수가 또 다르겠죠? 운에서 온 개수는 뭐냐면 이민년이라는 경험을 한 개수라는 뜻이에요. 이민년을 거쳐서 계면년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계속 더해왔으니 이제부터는 뺄 환경이 도래했다. 그냥 도래한 게 아니지. 이제까지 더해왔기 때문이죠. 지혜라는 건 뭐야? 아까 말했듯이 불필요한 거나 내가 할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빼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